여러분들 꿈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PM을 하기 전에, 타사 네트워크를 하기 전에 저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건강 전문 강사도 했었고요. 근데 그걸로는 성이 안 차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꼭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자유. 이 노후를 위한 경제적 자유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회사를 다니면 언제 잘릴지 모르죠. 그렇죠? 그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지금 현대인들 퇴직을 몇 살 때 할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즘 평균 나이가 40대가 되기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항상 생각했던 게 경제적인 자유, 한마디로 인쇄 수입처럼 꾸준하게 수입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여가를 위한 시간적 자유였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행도 가고 싶었고, 또 사진 찍으러도 가고 싶고, 낚시도 하고 싶고, 스노보도 타고 싶고, 여러 가지로요. 제 여가를 위한 시간적인 자유를 갖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죠. 여러분, 여가를 위한 시간적 자유가 있으려면 뒷받침되어야 될 게 뭘까요? 뒷받침되어야 될 게. 그게 경제적 자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백화점 가셔가지고 누워있는 거 말고 서 있는 거 구입해 보신 분 있으세요? 마음 편하게? 가격표 안 보고, 택을 안 보고, 마음 편하게 그냥, 이거 나 마음에 들어. 계산을 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 가지는 생각, 나 누워있는 거 말고, 서 있는 것 좀 구입했으면 좋겠다. 가격표 안 보고.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경제적인 자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선택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자영업이었습니다. 자영업. 저는 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한마디 드릴게요.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있죠? 취미를 잡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야, 그럼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 취미는 취미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샵이 저하고, 그리고 제 파트너 사장님, 김은영 사장님하고 같이 운영했던 옷가게입니다. 로드샵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도 운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새벽에는 시장에 가서 옷을 떼우고요. 저녁 9시에 가서 아침 한 9시쯤에 오니까 그럼 밤을 꼴딱 새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스팀을 하고 실밥 제거하고 택 달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걸 김은영 사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다 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모델, 진짜 예쁘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세요? 응? 영문자 사장님 누군지 아셔요? 바로 김은영 사장님입니다. 모델 했거든요. 민경선 사장님 어떻게 하셨지? 김은영 사장님은 옷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피팅을 하면은 여러분 하루에 몇십 벌을 갈아입어야 돼요. 몇십 벌 이상.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와, 옷이 질려요. 진짜 질려. 그리고 피팅 나갈 때는 항상 사진을 한번 찍으면 한
1000장 정도 찍습니다. 1000장 정도. 왜? 쇼핑몰에 올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럼 그 편집을 해야 돼요. 저희는 둘이서 여러 명이 해야 될 일을 둘이서 다 했습니다. 단 둘이서. 장사 굉장히 잘 됐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시장에 갔어야 되니까. 근데 이 여성 의류를 적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저희 형이 계속 찾아와서 어떤 아이템을 계속 알려주고 했었었는데, 그 아이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거를 한번 팔아봤습니다. 화장품이에요. PM을 하기 전에. 화장품을 팔아봤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류 같은 거는 저한테 남는 게 한 30%도 안 됩니다. 30%도 안 돼요. 굉장히 적죠. 네, 쇼핑몰도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어요. 동네에서 소문났었습니다. 근데 어떤 화장품을 갖고 왔는데, 그거를 샵에서 한번 팔아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가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게 방송의 여파가 굉장히 컸습니다. 화장품에 굉장히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를 방송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계면활성제 이런 거 안 들어간 거 그런 걸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천연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을 갖다 놨더니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자영업을 하게 되면 안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겪었던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이렇다라는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불안정한 수입입니다. 불안정한 수입. 불순날 수익이죠. 여러분, 한 달 얼마 정도 매출이 나와야 괜찮을까요? 얼마 정도 나와야? 엄청 많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가를 위한 시간이 없어요. 차용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분들도 여가를 위한 시간이 없으신 분도 있고, 여가를 즐기실 시간이 굉장히 많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셧다운을 열면 그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또 뭐 있을까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같은 중도동이 없어요, 진짜. 밤을 새야 되는 거니까. 그건 정신적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한마디로 반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뭐가? 사용업이. 특히 여성 의류 하시는 분. 쇼핑몰까지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점점 늘어나는 병입니다. 제가 여성 의류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코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염증이 심했고, 스트레스로 인한 녹내장까지 생겼고, 여러 가지로요. 맞아요, 염려사님. 개인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선택했던 게 네트워크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집땡이라는 국내 회사를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그거를 선택했던 이유,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선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인쇄 수입이에요. 여러분, 인쇄 수입이 뭘까요? 꾸준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연금성 수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인쇄 수입이죠. 그것도 뭐 있을까요?
저희는 옷을 팔아야만 했었어요. 샷더미를 열고 닫을 때까지 옷을 팔아야만 합니다. 손님들이 안 오면, 적게 오면, 뭐, 못 파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판매를 했던 거지, 그분들이 재구매를 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제가 여성 의류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가 왜 여성 의류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남자가 여성 의류를 할까요? 남자분들은요, 옷을 안 사. 응? 지금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죠? 남성분들은요, 옷을 안 사요, 옷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남성분들 옷을 안 산다니까? 근데 여성분들은요, 장롱문을 딱 열면, 오늘 입고 나갈 옷이 없네. 장롱이 꽉 찼는데. 지금 친구 만나러 가야 돼. 입고 나갈 옷이 없네. 그럼 바로 로드샵으로 갑니다. 그래서 옷을 사세요. 이야.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걸 다 판매했습니다. 신발부터 시작해서 액세서리, 여성 의류, 전부 다요. 가방도요. 팔찌도요. 전부 다. 야, 품목이 많아지니까 역시 힘들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를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트렌드입니다. 그때 방송에서 화장품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트렌드죠. 요즘 현대인들이 찾는 트렌드. 지금 현대인들이 찾는 트렌드는 뭘까요, 여러분? 화장품일까요? 여러분 트렌드를 잘 아셔야 되는 건데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트렌드가 뭘까요? 네, 김혜아 사장님, 웰니스, 건강식품입니다. 바로 건강이죠. 건강. 그러면 그 트렌드에 맞는 걸 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를 선택했을 때 어떤 지땡이라는 국내 회사를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이 트렌드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구매율 때문에 선택을 했었죠. 그걸로 인해서 저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꿈을 이뤄 가시는 분들 계실 거고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국내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요. 제가 로드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샵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뭐 조사연 스폰서님하고 김은영 사장님, 뭐 박정환 사장님, 뭐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두 번째 샵이고요. 첫 번째 샵은 굉장히 호화스럽게 했었거든요. 고급지게. 근데 고급지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저희는 두 번째 샵을 운영할 때는요. 샵인샵을 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게 옷이니까. 밖에는 옷을 놔뒀고요. 그리고 안에서는 그 해당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저희 샵에 피부 관리 받으러 오시는 분이 하루에 몇십 명이 오셨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셨죠? 근데 수입이 안 돼. 수입이.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제 사진 보이십니까? 저 때 제 몸무게가 몇 킬로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 몸무게가 몇 킬로였을까요? 여명철 사장님 110kg, 여문재 사장님 107, 유진영 사장님 130? 제가 130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저 때가 거의 110kg가 조금 넘었을 때 거예요, 아마. 저 자켓이 단추가 안 와요. 앞으로 안 와. 야, 저 때 덩치 어마무시했습니다. 어마무시했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 뽀샵 때는 어플로 찍은 사진인데 그래도 얼굴이 왜 이렇게 커? 여문자 사장님 만났을 때. 그리고 저는 이 비즈니스 할 때요. 김은영 사장하고 같이 해외에도 나가서 후원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항공 티켓이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티켓이거든요. 일본도 왔다 갔다 하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함정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그 회사들의 함정이 있는 걸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전 보상 플랜 변경이에요. 너무 자주 바꾸시는 거예요. 오너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보상 플랜을 계속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너무 자주 바꿔요. 국내 질등이라는 회사가 4번인가 5번 정도 보상 플랜을 바꿨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굉장히 열심히 했을 때 한 달 페이가 400만 원이 좀 넘었었는데 그게 한 번 딱 바꾸고 난 다음에 20만 원으로 줄어버렸어요. 400만 원이 20만 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화장품은 재구매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남성분들은 화장품을 한번 구입을 해서 얼마나 쓰실까요? 응? 보통 남성분들 화장품 하나를 구입을 하면 거의 6개월. 진짜 안 쓰신 분들은 1년. 여성분들은 빨리 써야 3개월입니다. 그래서 많은 네트워크 회사, 화장품을 취급하는 네트워크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많은 양을 사용하게끔 하죠. 굉장히 많은 양을 사용하게끔 합니다. 왜? 빨리 써야 되니까. 그리고 재구매율이 낮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량 구매를 하게끔 합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처음에는 잘 사시겠죠. 근데 그 다음에 재구매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국내 회사에서 비즈니스 했을 때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졌었어요. 야, 제가 가지고 있던 돈도 거의 소진을 하고, 그리고 대출까지 받았으니까요. 어마무시하게 받았어요. 어마무시하게. 그리고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거 있죠? 어떤 게 유행했을까요? 어떤 게?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야, 위기는요, 한꺼번에 찾아오는가 봐요. 보상 플랜 바꿔 재구매를 하자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떠셨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박정환 사장님하고 김은영 사장님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이 코로나 때요, 샵에 사람들이 안 와요. 예약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취소를 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만 힘들었던 건 아니죠.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다 힘들어 하셨죠.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기 때요, 어느 순간 나타난 게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찾아온 선물이라고 할까? 그게 바로 독일 PM이에요. 독일 PM. 코로나가 한창 시작할 때 저는 독일 PM이라는 회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3년이 훨씬 넘었네요. 코로나 시기 때니까. 그때 조사연 스폰서님이 이 독일 PM을 가지고 저희 샵으로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독일 PM을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 나 이거 먹어보고 나도 이거 할래. 이랬을까요? 여명수 사장님 거절. 김혜연 사장님 불신. 또요.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척 생각 못한다는 거. 맞아요, 영문자 사장님. 말이 돼? 응?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국내 지땡 그 회사를 소개해주고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완전히 탕진하게 생겼는데
그때 갑자기 독일 PM을 갖고 왔어요. 이야,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독일 PM을 해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홍영사님. 맞아요. 죽을래 살래. 홍영사님 잘 아시잖아. 죽을래 살래 했으니까요. 그때 6월 달에, 5월 달부터죠. 5월 달부터 권수아 그룹장님, 좀더 5월 달에 회원가입 하셨는데, 그때 5월 달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 독일 포임을 얘기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안 한다. 사람이냐. 욕도 했어요. 그리고 회원가입은 빨리, 빨리 탈퇴시키라고. 야, 그때 탈퇴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여러분. 탈퇴를 안 한 게, 야, 지금 생각하면 탈퇴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쵸? 그때 조사영 스폰서님이 저희한테 와서 독일 PM을 얘기를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임동철 스폰서님이 오시고, 다 오셨어요. 홍동주 대표님도 오시고, 전부 다 왔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독일 PM을 제가 먹게 됐는데, 왜 먹게 됐냐면요. 권사라 그룹장님이 어느 카페에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 뒷땡에 있었던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계신 거예요. 야, 이게 뭐야? 그리고 홍남기 그룹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홍남기 그룹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처음에 했을 때 저는 yap장수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타주는데 이거 효과 굉장히 빠르다. 반응이 굉장히 빨리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근데 저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걸어갈 때 숨이 안 차대요. 근데 숨이 굉장히 많이 찼어요. 그럼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근데 그 제품을 김은영 사장님하고 박정원 사장님하고 같이 먹었는데 전부 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저만 안 나와. 그럼 여러분 누가 잘못했을까요? 만약에 한 명이 반응이 오고 한 명이 반응이 안 왔으면 반응이 온 사람이 잘못됐을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두 명이 반응이 오고 한 명이 반응이 안 와. 그냥 반응이 안 온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먹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독일 피해 제품을 제가 먹었을 때는 김은영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그걸 느꼈다는데 불량식품 먹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제 몸뚱아리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그때 열심히 먹기 시작을 했고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때서야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마지막 주 정도 마지막 한 주 정도 남겨놓고 그때 저희 샵으로 한 분씩 모시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코로나 시기 때요. 코로나 시기 때. 임동철 스폰서님도 오시고, 지금 홍동주 대표님도 오시고,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강서현 대표님도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세미나 해달라. 그래서 저희 샵에서 세미나를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옷, 행가를 밖에 밖에서 안 보이게 가렸어요. 안에 사람이 안 보이게. 처음에는 한 명, 두 명이 오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저희 샵에 서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꽉꽉 찼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 PM 비즈니스를 해서 김은영 사장님을 소개, 제가 추천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저한테는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한 명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김은영 사장님은 여러 명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한 3일 정도 남겨놓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얼마 수입이 들어왔을까요? 첫 보너스가. 감이 안 오시죠? 첫 보너스가 58만 원인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 소개했는데. 그리고 김은영 사장님은 여러 명 소개를 했는데 3일 동안 받은 보너스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게 뭐야?
원래 네트워크는요, 여러분, 첫 달부터 100만 원 나올 수가 없어요. 홍영건 사장님, 맞죠? 첫 달부터 100만 원 나와요?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된 게? 3일 동안 비즈니스 했는데 몇 분 소개를 했는데, 저는 58만 원, 6만 원? 김은영 사장님은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웃깁니다. 저야 뭐 더 받겠죠. 근데 제 파트너 사장님 김은영 사장님이 그 다음 달에는요, 180만 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 달에는 200 몇십만 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 달에는 400 몇십만 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 달에는 800 얼마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1000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여러분, 보너스가 균일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직급에 올라가면 그때 반짝 보너스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달은 콘도박질이에요. 콘도박질. 그거 경험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항상 직급에 올라갈 때만 수입이 많이 되죠. 균일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 정지현 사장님. 첫 달에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 달에 2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기 때문에? PM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그 보너스 플랜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는 그런 플랜을 절대 만들지는 않습니다. 팀을 맞춰서 가지 않는 이상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와인 파티를 1회 때 했던 사진입니다. 처음 와인 파티 했을 때. 전부 다 얼굴 표정이 다 밝죠. 전부 다 밝아요. 저희가 PM을 접하기 전에는요, 전부 다 얼굴 표정이 어두웠어요. 근데 PM을 하고 난 다음부터 얼굴 표정이 전부 다 밝아요. 지금 박가은 사장님도 보이시고, 그쵸?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홈파티를 하고 있을 때 강서연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홈파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요. 복 받았죠. 그쵸? 그래서 저희는 PM 비즈니스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저희 성남샵에서 사람들이 발을 둘 데가 없으니까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최양희 사장님께서 센터를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안에 저희 로얄 패밀리 그룹 첫 번째 센터가 바로 성남 센터입니다. 여기서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6월 마지막 주 3일 남겨놓고 세 명이서 그러니까 저희 조사연 스폰서까지 하면 4명에서 시작했던 그 비즈니스가 지금은 거의 10,000명일 거, 10,000명이 넘나요? 그 인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즈니스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죠. 많은 파트너 사장님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전부 다 웃고 있죠. 야, 어떤 네트워크 회사에서 이렇게 웃고 있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유준 소사님, 맞죠? 거의 대부분요, 울상이에요, 울상. 지금 어디 한번, 누구 한번 만나보십시오. 웃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었던 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강의를 하는 게 제 하나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멋지잖아요. 비즈니스형이잖아. 그쵸? 그래서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사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 있죠? 지금 민경 사장님, 에릭 사장님 계시는데, 그쵸? 이게 미국에서 첫 번째로 진행했던 세미나 사진입니다. 김미주 사장님 계시네요. 그쵸? 김미주 사장님 계시고, 타 계시네요. 민경 사장님 잘 지내시죠? 이때 제 강의를 몇 시간 했는지 아십니까? 3시간 했습니다. 3시간. 3시간. 여러분 3시간 동안 강의 들으실 수 있겠어요?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요, 3시간 동안 들으셨어요. 매번 세미나 할 때마다 3시간씩. 제가 다이어트에 관해서, 제품에 관해서, 회사에 관해서
모든 거, 보상 플랜까지 다 하다 보니까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분들 집중력이요, 어마무시했습니다. 여러분, 1시간 강의 듣기도 힘들죠? 근데 이분들은요, 한마디로 목이 마른 거죠. 3시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들으셨어요. 매번마다.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이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리고 음식도 참 많이 먹었죠. 야, 근데 미국에 갔을 때요, 근데 이 향수병은 생기더라고요. 집에 엄청 하고 싶었어요. 왠지 아셔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뭐, 리나리 사장님도 계시고요. 여러분, 리나리 사장님의 체험 스토리는 잘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액티바이즈를 드시고 2년 동안 짚고 다녔던 지팡이를 버리셨죠. 그렇죠? 민경선 사장님은 손가락에 터널 증후군인가요? 맞죠? 그게 좋아지셨고, 방아쇠 수치 크게 좋아지셨어요. 많은 분들이 피행 제품을 드시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빠른 확산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독일 PM입니다. 독일 PM. 저는 다이어트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아까 사진에 보시면은 제 사진 있죠? 아까 사진 기억나십니까? 제 사진을 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쵸? 이게 제 사진이에요. 야, 이거 제가 이거 공개를 했네요. 저번에 세미나 때 딱 2번 공개했는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배가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그 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배에 힘 준 거 아니야? 여러분, 배에 힘 주면요, 여기 옆에가 안 나와요. 앞에만 나와. 응? 영양사님, 우리 남편 몸이죠? 이게 그래도 다이어트 한 번 했던 몸입니다. 다이어트 한 번 했던 몸. 그럼 그전에는 얼마나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2번 정도 했을 때 몸이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데이터로 보여드릴까요? 네모인 듯? 야, 왜 전부 다 남편분 얘기를 하시니? 왜 그러지 마시자고요. 사장님 몸인 줄 아셨어요? 여러분, 제가 체중 변화입니다. 이게 한 번 했을 때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는 110kg, 110kg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쟀던 몸무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몸무게가 77kg 정도 나갑니다. 77kg. 다이어트 코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이 빠져나가요. 지방을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몸 안에 에너지를 줘서요, 열이 오르게끔 해야 됩니다. 영문여사님 한 명이 빠져나갔네요. 한 명 반 빠져나갔어요. 지금 제가 체지방을 30kg 넘게 뺐거든요. 30kg 넘게. 여러분, 독일 PM 비즈니스가 가장 잘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체중을 감량하고 난 다음에, 체지방을 빼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왜 사이 왜 이렇게 많이 변하셨대? 저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고. 한마디로 모델이 되시라는 겁니다. 모델이. 지금 후쌤께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있죠. 그거 하시면 더 빠른 효과 보신다는 거. 그리고 체지방량을 보여드릴까요? 27kg. 원래 이게 40 몇 킬로였는데, 27kg가 지금 현재 17.6kg. 지금은 이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장 지방 레벨 있죠? 7레벨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몇 레벨이었는지 아세요? 10, 18, 14레벨 이상. 엄청난 수치죠? 복부 지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빠졌습니다. 신뢰별로. 뭐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흡수율이 빠르고 흡수율이 높고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겠죠. 저는 지금도 살이 체중이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체중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체지방이 빠지고 있는데 저도 저녁마다 고기도 먹고요. 술도 먹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은 다 빠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체온이 높으면요. 요요 현상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독일 PM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변화가 뭘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제가 의료업을 하면서 옷장사를 하면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었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저는 260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술하고 담배하고 고기하고 이걸 끊은 거는 아니니까 당연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갈 일은 없겠죠. 그렇죠? 코기 좋아하니까 당연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겠죠. 그리고 저는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이 상태인 몸에서 액티바이저를 먹는다고 무슨 반응이 나올까요? 여러분, 만약에 액티바이저를 드시고요.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혈액순환 진짜 안 되시는 분이에요. 진짜 안 되시는 분. 저는 피해 제품을 먹고 난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우연찮게 검사를 받았을 때 그때 나왔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이었습니다. 190. 이게 놀래로 짠이에요. 그리고 체중이 저만큼 나가면 당연히 당뇨, 고혈압 전 단계 나올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정상이고요. 여러분 주변에 녹내장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요, 꼭 알려주십시오. 저는 안압이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안압 수치가요. 안압이 올라가면요, 오른쪽 눈이 터질 것 같아요. 머리부터 전부 다 아파요. 녹내장 갖고 계신 분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안압이 올라가면 약이 따로 없습니다. 안약을 넣어서 안압을 내려야 되는데 녹내장은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돼요. 안압으로 인해서 신경이 망가지면서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게 바로 녹내장입니다.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녹내장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독일 PM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안약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압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저라고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스트레스 받겠죠. 그런데도 안압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저는 코에서부터 목까지 만성염증이 있었습니다. 코로 숨을 못 쉬고 맛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굉장히 심한 비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상입니다. 그러면 저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영혼자산이 돈 번 거 맞죠? 이 정도면 엄청난 변화죠. 그렇죠?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여러분 습진을 갖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습진 안 없어집니다. 절대. 티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티눈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티눈이 없어졌더라고요. 야, 그때 생각드는 게, 사진 좀 찍어 놓을 걸. 여러분, 어떤 상태이든 간에 꼭 사진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도 받았습니다. 저는 차를 카니발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큰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PM 비즈니스 하기 전에 제 차는 흰색 카니발이었습니다. 산지 얼마도 안 됐어요. 풀옵션인데. 근데 그 팔고 다시 검은색 뽑았습니다. 왜? 자동차 보너스가 검정색만 나온대. 그래서 차를 바꿨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신축 분양이죠. 저는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주방도 확장했습니다. 내년 10월 달이 입주 예정입니다.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대출받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대출받은 게 그대로 있으면 아파트 분양까지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게 가능한 게 독일 PM 비즈니스입니다.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한두 번씩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게 바로 독일 PM입니다. 야, 독일 PM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여러분 꼭 알아두실 게 있는데, 저도 이거를 항상 대색입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라는 거를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 가장 이상적인 사업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간 제약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창업 비용이 적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실패 위험성이 적어야 돼요. 네 번째는 시대의 트렌드에 맞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오래.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독일 PM 비즈니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즐겁게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휴대폰에는요, 항상 이 사진이 있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원리력, 난 할 수 있다. 원리력. 원리력이 뭐, CL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하고 틀린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틀린, 뭐 때문에 틀려요? 이게 없으면 사람도 동물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꿈입니다.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꿈을 쫓아가기 때문에, 꿈을 꾸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합니다. 동물은 꿈이 없습니다. 그냥 관심만 줄 뿐이죠. 그게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다른 점. 근데 내가 꿈이 없다? 그러면 동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꿈과 목표가 다르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저는 항상 휴대폰을 볼 때 이 화면부터 봅니다. 항상.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싶고, 바닷가나 강가에 집을 갖고 싶고, 자동차는 저는 또 큰 차예요. 캠핑카도 갖고 싶고요. 그리고 요트도 갖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구. 그렇죠? 여러분 꿈과 목표가 뭐가 다를까요? 꿈과 목표. 꿈은요, 계속 꾸기만 합니다. 근데 목표는요,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꿈이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꿈만 꾸면 그냥 꿈인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꿈이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정해놓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정해놓어 보시자고요.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이 했던 메시지를 읽어드리고 오늘 아침 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볼다리만 두드리지 말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다.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기회를 잃는다. 신중히 생각하느라 시간을 끄는 것보다 실패해도 시도하는 게 좋다. 신중을 핑계로 결정을 미루느니 빨리 실패하고 빨리 재도전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여러분 주변에 꿈이 있으신 분, 돌다리들 두드리게 계시는 분, 그리고 건강이 필요하신 분, 어떤 분이든 간에 지금 이 기회를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